사돈 우리 수정이가 민수한테 시집을 참 잘못 갔네요. 결혼식 날부터 시작된 무시와 모욕. 민수는 언제 승진해요? 그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요? 매주 반복되는 사돈댁의 전화 공세. 이런 환경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어렵거든요. 손자 돌잔치에서 터진 결정적 한마디.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이혼시키세요. 드디어 폭발한 은숙이.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응원이 됩니다.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어이없고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아마 듣고 나시면 여러분도 저처럼 화가 나실 거예요. 이건 제 친구 은숙이의 실제 경험담인데요. 정말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했습니다. 은숙이는 정말 선량하고 착한 사람이거든요. 목소리도 작고 성격도 조용해서 평생 남한테 큰 소리 한 번 낸 적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은숙이 남편 철수 씨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성실하고 묵묵히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었거든요. 둘 다 화려한 걸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는 소박한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 민수가 결혼하면서 시작됐어요. 민수는 그때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이 한 200만 원 정도 받고 있었거든요. 요즘 시대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는 착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며느리 수정이는 완전 달랐습니다. 대기업 다니면서 연봉이 8,500만 원이나 되는 엘리트였거든요. 수정이 부모님들도 완전 다른 세계 사람들이었어요. 첫 만남부터가 정말 충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수정이 아버지가 수입차 타고 나타나셔서는 은숙이네 낡은 소나타를 보고 아, 이런 차도 아직 굴러다니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어이없죠? 수정이 어머니는 더했습니다. 은숙이가 정성껏 차려준 음식을 보고는 요즘 이런 반찬들 잘 안 먹는데 하면서 코를 찡긋거리시더래요. 은숙이가 며칠 전부터 준비한 음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가관인 건 결혼식 날이었어요. 결혼식장에서 사돈댁 어머니가 하객들 앞에서 대놓고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우리 수정이가 시집을 참 잘못 갔네요.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한다니 어쩔 수 없죠. 이걸 듣고 있던 은숙이는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하객들도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면서 웃고 계시는 거예요. 결혼식 피로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 아버지는 어디 다니세요? 물어보셔서 철수 씨가 작은 회사에서 일합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아, 그러시구나. 우리 남편은 사업을 해서 직원이 50명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바로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시더래요. 그때부터 은숙이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고 했어요. 앞으로 이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나 하는 걱정이 밀려왔거든요. 신혼집도 문제였어요. 민수는 월세 80만 원짜리 투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 수정이 부모님이 집들이에 오셔서는 이런 데서 우리 딸이 살아야 하나 하면서 한숨을 푹푹 쉬시더래요. 수정아, 엄마가 전세금 좀 보태줄까? 이런 말씀을 민수 앞에서 대놓고 하시는 거예요. 민수가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이런 일들이 일회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은숙이는 그때만 해도 처음이니까 서로 어색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사돈댁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겉으로는 안부 인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목적이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 우리는 지난주에 제주도 다녀왔어요. 5성급 호텔에서 3박 4일. 정말 좋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항상 자기들 자랑으로 끝나는 전화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엔 꼭 이런 말을 덧붙이시더래요. 민수는 요즘 일이 어때요? 아직도 그 작은 회사에 다니나요? 은숙이는 그때마다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또 이런 말이 돌아왔어요. 젊은 사람이 좀 더 큰 꿈을 가져야 하는데, 우리 수정이가 걱정이 많아요. 정말 은근하게 깎아내리는 거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은숙이는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어요. 전화가 올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무슨 말을 또 들어야 하나 걱정이 되더래요. 그런데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싶을 정도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나요? 댓글로 공감하신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다음 이야기는 정말 더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결혼하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사돈댁의 전화가 정말 일상이 되어버렸거든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시계처럼 정확하게 전화가 왔어요. 은숙이는 그 시간만 되면 벌써 속이 뒤틀렸다고 하더라고요. 여보세요. 사돈댁 어떻게 지내세요? 겉으로는 정말 다정한 목소리예요. 하지만 은숙이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이 전화가 어떻게 끝날지 말이에요. 아,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사돈댁은 어떠세요? 저희는 정말 바빠요. 지난주에는 롯데 호텔에서 결혼 기념일 파티 했거든요. 50만 원짜리 코스 요리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시작해서 30분 동안 자기들 자랑만 늘어놓으시더래요. 명품백 샀다. 골프 레슨 받는다. 새 차 바꿨다. 정말 끝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민수는 요즘 어때요? 아직도 승진 못했나요? 우리 수정이가 걱정을 많이 해요. 은숙이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면 또 이런 말이 돌아와요. 젊은 사람이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하고 결과가 있어야죠. 요즘 같은 세상에 20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우리 수정이 월급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독한 말이죠? 아들 민수가 무능하다고 돌려서 말하는 거거든요. 은숙이는 그때마다 민수도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변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 수정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댁에 와서 정말 노골적으로 무시를 했거든요. 어느 일요일 수정이가 민수랑 같이 왔는데 은숙이가 정성껏 끓인 미역국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어머니, 이 미역 어디서 사셨어요? 시장에서 파는 싼 거예요? 저희 엄마는 백화점에서만 사시거든요. 맛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은숙이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더 심한 건 집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품평을 했다는 거예요. 이 냉장고 언제 사신 거예요? 요즘은 이런 냉장고 안 쓰는데. 아, 그리고 이 소파도 좀 낡았네요. 저희 신혼집 소파는 300만 원짜리거든요. 정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은숙이는 그냥 웃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지만 속으로는 정말 화가 났어요. 어느 날은 더 심했습니다. 은숙이가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수정이가 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래요. 어머니, 이 옷 어디서 사셨어요? 동대문이에요? 아, 그래도 나이 드시면 이런 게 편하시겠네요. 저는 백화점 말고는 옷을 안 사거든요. 정말 독하죠? 나이 들었다고까지 하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은숙이는 그 옷이 10만 원이나 주고 산 거였는데 하루 종일 기분이 상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압권은 철수 씨한테 한 말이에요.
어느 날 철수 씨가 낡은 구두를 신고 있었는데 수정이가 대놓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버님, 그 구두 언제 바꾸실 거예요? 민수 아빠가 그런 구두 신고 다니면 민수도 창피해해요. 요즘은 최소 20만 원은 주고 사야 신을 만하거든요. 철수 씨가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가장한테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다니요. 그날 밤 은숙이와 철수 씨는 정말 속상해했어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민수 때문에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나? 그래도 애들 결혼 생활 생각해서 참자. 민수가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화가 났거든요. 특히 은숙이는 며느리한테 이런 대접받는 게 정말 서러웠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수정이가 친구들한테도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민수가 우연히 들었는데 수정이가 친구한테 전화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내 시댁 진짜 별로야. 집도 낡았고 시아버지는 이상한 구두 신고 다니고 내가 왜 이런 데 시집 왔나 싶어. 다행히 내 월급이 있어서 살만하지. 시댁 도움은 전혀 기대 안 해. 민수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자기 부모님을 그렇게 무시하는 아내를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사돈댁에서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오히려 더 심하게 굴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딸이 너희 집에 와서 고생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사돈댁 우리 수정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시댁에서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안 될까요? 특히 민수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할 것 같은데. 정말 뻔뻔하죠? 자기 딸이 시댁을 무시하는 건 모르는 척하면서 오히려 시댁 탓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은숙이와 철수 씨는 점점 지쳐갔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식욕도 없어졌거든요. 물론 은숙이와 철수 씨는 정말 기뻤거든요. 손자를 갖게 된다는 기쁨에 그동안의 서러움도 잠시 잊을 수 있었어요. 민수야, 정말 축하한다. 우리 손자가 생기는구나. 은숙이는 그날 밤 잠도 못 이룰 정도로 기뻤어요. 특히 민수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때문에 민수가 결혼 생활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결혼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 수정이가 임신 소식을 발표했어요. 벌써 손자 옷을 사야겠다. 이유식은 뭘 해줄까? 이런 생각들로 가득했거든요. 하지만 사돈댁의 반응은 완전 달랐습니다.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전화가 왔는데 축하 인사는커녕 이런 말을 하더래요. 사돈댁 우리 수정이 임신했다면서요. 그런데 걱정이 많아요. 우리 손자를 어떻게 키울 건지 말이에요. 은숙이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뭘 걱정한다는 건지. 우리 수정이는 대기업 다니니까 육아휴직도 보장되고 복직도 문제 없어요. 그런데 민수는 어떻게 할 건가요? 그 월급으로 아이 키울 수 있을까요? 정말 직설적이죠? 아들 민수가 무능하다고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말이 이어졌어요. 사돈댁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손자는 제대로 키워야 해요. 지금 민수 월급으로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혹시 민수 아버지가 더 좋은 직장 좀 구해주실 수 있을까요? 은숙이는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민수 아버지한테 직장을 구해달라고? 철수 씨도 평범한 회사원인데 무슨 능력으로 아들 직장을 구해줄 수 있다는 건지. 저희도 평범한 사람들이라 그런 능력은 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혹시 육아 도우미 비용이라도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수정이가 직장 다니면서 애까지 키우기엔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정말 뻔뻔하죠? 자기들은 돈이 많으면서
시댁한테 육아비를 요구하는 거예요. 은숙이는 그때부터 정말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자 생각 때문에 꾹 참았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드릴게요. 아, 그러시다면 다행이네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부탁이 있는데요. 또 뭔 부탁인지 정말 궁금했어요. 우리 손자가 태어나면 좋은 환경에서 키워야 하니까 혹시 시댁에서 전세금 좀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민수네 집은 너무 작아서 아이 키우기엔 적합하지 않거든요.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육아비에 전세금까지 요구하는 거예요. 은숙이는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검토해 보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정이가 임신하고 나서부터 사돈댁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마치 우리가 우위에 있다는 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일요일 수정이가 배가 부른 상태로 시댁에 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이런 말을 하더래요. 어머니, 우리 아기 때문에 제가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민수 월급만으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은숙이가 그래도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위로했더니 수정이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방법이 있긴 해요. 시댁에서 도움을 주시면 되거든요. 육아비, 분유값, 기저귀값.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철수 씨한테 한 말이었어요.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버님 월급으로는 우리 가족 부양이 힘들어요. 제가 아이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면 더 어려워질 거고요. 혹시 아버님이 더 큰 회사로 이직하시거나 아니면 부업이라도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철수 씨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50대 중반에 이직을 하라고? 부업을 하라고? 수정아, 내 나이가 벌써 55살인데.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의지의 문제거든요. 우리 아빠는 60살이 넘어서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셨어요. 정말 독한 말이죠? 시아버지한테 의지가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날 밤 철수 씨는 정말 우울해했어요. 여보, 내가 그렇게 무능한 사람인가?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당신 잘못 없어요. 저 사람들이 너무 심한 거예요. 하지만 철수 씨는 그날부터 정말 자신감을 잃기 시작했어요. 혹시 정말 자기가 무능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 기가 막힌 건 사돈댁에서 이런 상황을 알고도 오히려 더 심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사돈댁 아버지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돈, 우리가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지금 상황으로는 우리 손자가 제대로 된 환경에서 자랄 수 없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민수 월급으로는 육아가 불가능하고 사돈도 나이가 있으시니 경제적 도움을 주기 어렵죠. 그렇다면 우리가 손자를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정말 어이없는 제안이었어요. 손자를 자기들이 키우겠다는 거예요. 우리 수정이는 육아휴직 후에 복직할 수 있고 우리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아이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거든요. 은숙이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손자를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손자는 저희가 키울 거예요. 사돈댁 마음은 이해하지만 현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민수네 집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나요? 정말 독한 사람들이었어요. 경제력을 무기로 손자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날 밤 은숙이와 철수 씨는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손자를 빼앗길 것 같아요. 그럴 리 없어. 민수가 있는데.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불안했어요. 혹시 민수가 아내 편을 들면서 정말 아이를 사돈댁에서 키우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정이가 임신 7개월 때였는데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사돈댁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사돈댁 우리가 결정했어요. 손자는 우리가 키우겠어요. 그게 아이를 위해서도 좋고 민수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예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민수 능력으로는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어요. 그런 아빠 밑에서 자라는 아이가 불쌍하거든요. 정말 어이가 없는 말이었어요. 민수가 있는 자리에서 민수를 무능하다고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은숙이는 그때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손자 때문에 꾹 참았는데 그 순간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장인어른, 제가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제 아이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그러자 사돈댁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민수야, 노력하는 건 좋지만 현실을 봐야지. 너 월급으로 아이 키우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해? 정말 민수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는 말이었어요. 그날 밤 은숙이는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이제 정말 한계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정말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에 벌어질 일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은숙이가 참고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오는 장면이거든요. 수정이가 아들을 낳고 100일이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돌잔치를 어디서 할지 논의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사돈댁에서 자기들이 주관하겠다고 나섰어요. 사돈댁 우리가 돌잔치 준비할게요. 좋은 호텔에서 제대로 해야죠. 우리 손자 첫 번째 잔치인데 대충 할 수는 없거든요. 은숙이는 서운했지만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돌잔치 하루 전날 사돈댁에서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돈댁 내일 돌잔치에 오실 때 좀 신경 써서 입고 오세요. 하객들이 많이 올 예정이라서요. 네, 신경 써서요? 아, 제 말은 너무 평범한 옷 말고 좀 격에 맞는 옷으로요. 혹시 마땅한 옷이 없으시면 저희가 사드릴까요?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었습니다. 손자 돌잔치에 할머니가 초라하게 나오면 안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은숙이는 그날 밤 새벽까지 옷장을 뒤져서 제일 좋은 옷을 골랐어요. 그래도 부족할까봐 새 구두까지 사러 갔습니다. 드디어 돌잔치 당일 은숙이와 철수 씨는 정말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호텔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사돈댁 사람들을 보는 순간 기가 막혔습니다. 사돈댁 어머니는 명품 한복을 입고 있었고 사돈댁 아버지는 수백만 원짜리 정장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에 비해 은숙이네는 정말 초라해 보였어요. 아, 사돈댁 오셨네요. 어머, 그 옷 어디서 사셨어요? 요즘 그런 스타일 잘 안 입는데. 첫마디부터 기분 나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숙이는 참았어요. 돌잔치가 시작되고 하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는데 사돈댁에서 소개하는 방식이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저희 사위 부모님이세요. 아,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저희가 괜찮다고 했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마치 은숙이네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못 준다고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하객들 앞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까 은숙이는 정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손자 잔치니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돈댁 어머니가 하객들한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손자 정말 똑똑하죠. 아빠보다는 엄마를 닮아서 다행이에요. 수정이가 워낙 머리가 좋거든요. 민수가 바로 옆에 있는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민수 아빠인 철수 씨는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돈댁 아버지가 더 심한 말을 했거든요. 이 아이는 우리가 잘 키워야 할 것 같아요. 환경이 참 중요하거든요. 아이가 자라면서 좋은 교육을 받으려면 경제적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하객들이 다 듣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은숙이는 정말 땅에 구멍이라도 뚫고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정타는 따로 있었어요. 사돈댁 어머니가 하객 중 한 분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처음에는 우리 수정이 결혼 반대했었어요. 집안 수준이 너무 달라서. 그래도 사랑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허락했죠. 이 말을 들은 순간 은숙이는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하지만 다음 말이 진짜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를 책임지고 키워야 할 것 같아요. 이런 환경에서는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 어렵거든요. 우리 손자만큼은 우리가 직접 키우겠습니다. 하객들 앞에서 대놓고 이런 환경에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은숙이는 그 순간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은숙이가 갑자기 큰 소리를 냈어요. 호텔 연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런 환경이라니요? 사돈댁 어머니는 당황해서 그런 뜻이 아니라 라고 말했지만 은숙이는 이미 폭발한 상태였어요.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세요?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희를 무시하고 깔본 게 한두 번입니까? 하객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었지만 은숙이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돈이 많으면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저희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합니까? 철수 씨가 여보, 진정해라고 말렸지만 은숙이는 계속했어요. 손자를 키우겠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저희 손자는 저희가 키울 겁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돈댁 어머니도 이제 화가 났는지 맞받아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키우실 건데요? 그 월급으로 아이 교육비는 어떻게 감당하실 건데요?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당신들이 간섭할 일이 아니에요. 간섭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민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때 은숙이가 정말 폭발했습니다. 능력? 능력이 뭡니까? 돈만 있으면 능력입니까? 저희 아들이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무시합니까? 연회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하객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했습니다. 사돈댁 아버지가 나서서 오늘은 손자 돌잔치인데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지만 은숙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게요. 손자 돌잔치인데 왜 저희를 모욕합니까? 왜 하객들 앞에서 저희를 무시합니까? 그때 수정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뭘 잘못했다고. 은숙이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뭘 잘못했냐고요? 당신이 그동안 저희한테 어떻게 했는지 모르나요? 집도 무시하고 음식도 무시하고 옷도 무시하고 그런 적 없는데요. 없다고요? 제 미역국이 싸다고 하고 제 옷이 촌스럽다고 하고 시아버지 구두 바꾸라고 한 게 없다고요? 수정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때 철수 씨도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제 정말 못 참겠습니다. 우리도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연회장은 완전히 전쟁터가 됐습니다. 하객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고 아기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때 은숙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이혼시키세요. 호텔 연회장에 은숙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드디어 폭발한 은숙이.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온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폭발이 과연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날 돌잔치가 끝나고 난 후 양가 부모님들은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최악이었거든요. 사돈댁에서 먼저 입을 열었어요. 사돈댁, 오늘 너무 심하셨던 것 같은데요. 하객들 앞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은숙이는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였습니다. 제가 심했다고요? 그동안 당신들이 저희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생각 안 하시나요? 저희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 것뿐인데. 현실적인 이야기라고요? 은숙이가 테이블을 쾅 치면서 일어났어요. 그 바람에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서 깨졌습니다. 돈 자랑하고 저희 무시하고 손자 빼앗으려고 하는 게 현실적인 이야기라고요? 사돈댁 어머니도 화가 났는지 목소리를 높였어요. 무시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예요. 지금 민수 월급으로 어떻게 애를 키워요? 우리가 도와주겠다는데 왜 그렇게 나오세요? 도와주겠다고요? 손자를 빼앗으려는 거지. 철수 씨도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평생 조용했던 분이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참았는지 아세요? 며느리가 제 구두 바꾸라고 하고 집이 낡았다고 하고 사돈댁 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면 다 이유가 있었겠죠. 실제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부족하다고요? 철수 씨가 정말 화가 났는지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옆방에서도 들렸을 정도였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부족하다고 하시는 겁니까? 성실하게 사는 건 당연한 거고 결과가 있어야죠. 지금 나이에 그 정도 수입이면 그때 은숙이가 화분을 집어들었어요. 정말 던질 것 같은 기세였거든요. 당신들 정말 너무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사랑만 있으면 애가 자랄 수 있어요? 사돈댁 어머니의 말에 은숙이는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화분을 바닥에 내려놓으면서 소리쳤어요. 그럼 이혼시키세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좋아요. 저희도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사돈댁 어머니도 맞받아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애초에 수정이 결혼 반대했을 때 말렸어야 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면 은숙이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그럼 처음부터 결혼시키지 말았어야죠. 왜 결혼시켜놓고 이제 와서 이러세요? 그때 수정이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소리를 다 들었나 봅니다. 어머니들, 왜 이렇게 싸우세요? 애가 울고 있어요. 은숙이가 수정이를 보자 더욱 화가 났어요. 다 수정이 너 때문이야. 그동안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는데. 저는 무시한 적 없어요. 없다고? 제 음식이 맛없다고 하고 집이 낡았다고 하고 시아버지한테 구두 바꾸라고 한 게 무시가 아니라고? 수정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수정이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이런 시댁 싫어요. 맨날 돈 없다고 징징거리고 뭐 하나 제대로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그 순간 은숙이는 정말 폭발했어요. 옆에 있던 액자를 집어서 바닥에 던졌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징징거린다고요? 액자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유리가 산산조각 났어요. 그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그동안 저희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돈 없다고 무시하고 능력 없다고 깔보고. 수정이도 화가 났나 봅니다. 사실이잖아요. 민수 월급으로 어떻게 살아요? 제가 벌어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철수 씨가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럼 이혼해.
우리 아들한테 그런 굴욕 안 당하게 할 거야.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사돈댁 어머니가 수정이 편을 들었습니다. 우리 수정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이제 자유롭게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은숙이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참고 살았다고요? 누가 누구를 참고 산 거예요? 그때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었는데 아이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부모님들, 제발 그만하세요. 애가 무서워서 계속 울어요. 하지만 아무도 민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상태였거든요. 사돈댁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혼하는 걸로 합시다. 서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내일 당장 이혼 서류 준비하세요. 은숙이도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그날 밤 양쪽 집 모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혼까지 가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상황이었어요. 양쪽 다 자존심이 상해서 먼저 사과할 수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그날 밤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갓난아기를 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명은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양쪽 다 정말 이혼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은숙이는 그동안 화가 나긴 했지만 막상 이혼 서류를 준비하려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래도 손자와 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정말 마음이 아팠거든요. 여보,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이미 돌이킬 수 없어. 저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나왔잖아. 철수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화는 났지만 손자 생각에 잠이 안 왔거든요. 한편 사돈댁에서도 이혼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재산 분할이며 양육권이며 모든 걸 유리하게 가져가려고 했어요. 우리 수정이가 월급이 더 많으니까 양육권은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죠. 그렇죠. 그리고 민수 쪽에서 위자료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시댁에서 우리 수정이한테 정신적 피해를 줬으니까요. 정말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수정이가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병원으로 좀 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거든요. 왜? 무슨 일이야? 그냥 빨리 와주세요. 아빠도 같이요. 사돈댁 부모님이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수정이를 만났는데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더래요. 수정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얼굴이? 수정이가 한참을 말을 못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유방암이에요. 그 순간 사돈댁 부모님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거든요. 뭐라고? 유방암이라고? 3기예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아야 한다고 하세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건강했던 수정이가 갑자기 암이라니요. 의사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환자분이 젊으시긴 하지만 3기라서 치료가 쉽지 않을 겁니다. 수술 후에 6개월 정도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 기간 동안 누군가 계속 돌봐줘야 합니다. 사돈댁 어머니가 물어봤어요. 그럼 완전히 나을 수 있나요? 초기에 발견됐다면 좋았을 텐데. 지금 상태로는 5년 생존율이 70% 정도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수정이도 울음을 터뜨렸고 사돈댁 부모님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병원을 나와서
사돈댁 부모님이 나눈 대화가 정말 어이없었거든요. 여보, 이거 큰일 났네요. 치료비가 얼마나 들까요? 그것보다 수정이가 일을 못하게 되면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정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인데 먼저 걱정하는 게 돈이었어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여보, 그런데 이혼은 어떻게 하죠? 이 상태에서 이혼하면 민수가 수정이 치료비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혼 서류 미뤘어야 했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대화였어요. 딸이 암에 걸렸는데 걱정하는 건 이혼과 돈뿐이었거든요. 한편 민수도 병원 소식을 듣고 달려왔어요. 아무리 이혼하기로 했어도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수정아, 괜찮아? 민수야, 미안해. 이런 일이 생겨서 민수는 그동안의 모든 감정을 뒤로하고 수정이를 위로했어요. 걱정하지 마. 치료 잘 받으면 괜찮을 거야. 그런데 사돈댁 어머니가 민수에게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수야, 수정이 치료하는 동안 당분간 이혼은 미뤄야 할 것 같아. 네, 뭐라고 하셨어요? 수정이가 지금 일을 못하니까 치료비며 생활비며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거든. 민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아내가 암에 걸렸는데 걱정하는 게 돈이라니요. 더 기가 막힌 건 사돈댁 아버지가 한 말이었어요. 민수야,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도 수정이 치료비 감당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야 할 것 같은데. 정말 뻔뻔한 말이었어요. 그동안 돈 자랑하면서 민수네를 무시하더니 정작 딸이 아프니까 민수한테 치료비를 떠넘기려는 거였거든요. 민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러면 이혼은 안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당분간은 수정이가 완쾌될 때까지는 미뤄야 할 것 같아.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딸의 생명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은숙이와 철수 씨의 반응이었어요. 민수가 부모님께 수정이 상황을 설명했는데 은숙이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도 아픈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지. 우리가 도와줘야 해. 철수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미워도 민수 아내고 우리 손자 엄마인데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친딸인 사돈댁은 돈 걱정만 하고 있는데 남이나 다름없는 은숙이네에서 오히려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사돈댁의 진짜 민낯은 이제부터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과연 사돈댁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수정이가 유방암 진단을 받고 3일이 지났을 때 사돈댁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돈댁 어머니가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민수야, 우리가 며칠 생각해 봤는데 이혼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민수는 정말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님, 지금 수정이가 암 치료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혼을 하신다고요? 그래, 길게 끌면 서로 힘들어. 수정이도 새로운 환경에서 치료받는 게 나을 거야. 정말 차갑고 계산적인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우리가 다 감당하기는 어려워. 민수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친딸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걱정하는 게 돈이라니요. 그럼 수정이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가 데려다가 치료받게 할 거야. 하지만 이혼은 해야겠어. 그래야 수정이도 마음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정말 말이 안 되는 논리였어요. 수정이를 위한다면서 사실은 치료비 부담을 피하려는 거였거든요. 그날 밤 수정이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암 진단도 충격인데 부모님마저 자신을 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사돈댁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이혼 서류를 보내면서 이런 조건을 내걸었어요. 양육권은 포기하겠습니다. 대신 민수 쪽에서 수정이 치료비와 위자료를 지급해 주세요. 정말 뻔뻔한 요구였어요. 이혼하면서 치료비까지 떠넘기는 거였거든요. 은숙이와 철수 씨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세상에 저런 부모가 다 있나? 친딸을 저렇게 버리다니. 하지만 그들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수정이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놔둘 것인가. 그런데 바로 그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돈댁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래처에서 사기를 당해서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거든요. 여보, 큰일 났어요. 김 사장이 돈을 갖고 튀었어요. 사돈댁 어머니가 전화를 받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얼마나 당했는데요? 15억. 회사 운영자금이랑 투자금 전부 날아갔어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동안 잘 나갔던 사돈댁이 하루아침에 거덜이 난 거예요. 사돈댁 아버지는 그날부터 잠을 못 잃었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은행 대출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 됐거든요. 여보, 집이라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집을 팔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빚을 갚으려면 집부터 처분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돈댁 아버지가 스트레스로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뇌경색이었어요.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와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환자분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것 같네요. 재활 치료를 꾸준히 받으셔야 합니다. 사돈댁 어머니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회사는 망했고, 남편은 쓰러졌고, 딸은 암에 걸렸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동안 남들을 무시하고 잘난 척했던 대가가 한꺼번에 몰려온 거였어요. 더 기가 막힌 건 그동안 사돈댁과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업 망했다더라. 이제 가난해졌으니까 상대 안 해도 되겠네. 정말 인정사정 없는 세상이었어요. 돈이 있을 때는 아부하던 사람들이 돈이 없어지니까 등을 돌리는 거였거든요. 한편 수정이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정말 힘들어했어요.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몸무게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더 힘든 건 혼자라는 사실이었어요. 부모님은 자기 일로 바쁘고 민수와는 이혼 진행 중이고 어느 날 수정이가 참을 수 없어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나 진짜 힘들어. 수정아, 치료 잘 받고 있어? 민수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이혼하지 말자. 정말 절망적인 목소리였어요. 이제야 민수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였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정말 못됐어. 시댁도 무시하고 돈만 생각하고 정말 후회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민수도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컸거든요. 수정아, 미안해. 나도 많이 생각해봤는데 우리는 이미 끝인 것 같아. 민수야, 제발. 나 혼자서는 못 살겠어. 내 부모님이 있잖아. 우리 부모님은 자기 일로 바빠. 아빠는 쓰러지셨고 엄마는 빚 갚느라 정신없어. 그제야 수정이는 현실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말이에요. 사돈댁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와서 은숙이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너무 심하게 무시했던 터라 연락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여보, 그래도 사돈댁한테 연락해 볼까요? 수정이 일이니까. 무슨 낯으로 연락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못됐는데.
정말 후회막급인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몰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수였어요. 민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과연 이 복잡한 상황이 어떻게 정리될까요? 그리고 민수에게는 어떤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먼저 민수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민수는 그 모든 일을 겪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이혼 후에 민수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야간 대학원에 진학해서 경영학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직장을 구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민수가 들어간 회사가 벤처기업이었는데 민수의 아이디어로 개발한 앱이 대박이 난 거예요. 민수 씨, 정말 대단하네요. 이 앱 덕분에 회사 매출이 10배 늘었어요. 대표님이 민수를 팀장으로 승진시켜주면서 연봉도 1억 2천만 원으로 올려줬습니다. 은숙이와 철수 씨는 정말 기뻤어요. 우리 민수가 드디어 인정받는구나. 그런데 더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민수가 좋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여자분은 간호사였는데 성격도 따뜻하고 민수를 정말 잘 이해해주는 분이었거든요. 어머니, 이분이 제가 말씀드린 은지예요. 안녕하세요. 민수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좋은 분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은지 씨는 정말 예의 바르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은숙이를 보자마자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정성스럽게 인사했거든요. 어머니가 직접 하신 음식이에요? 정말 맛있어 보여요. 수정이와는 정말 달랐어요. 음식을 먹어보고는 어머니 손맛이 정말 좋으시네요. 라고 진심으로 칭찬해줬거든요. 은숙이는 정말 감동했어요. 이런 며느리가 있다니. 6개월 후 민수와 은지 씨가 결혼했습니다. 정말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어요. 결혼 후에 민수는 더욱 승승장구했어요. 회사에서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연봉이 2억을 넘어섰거든요. 그리고 예쁜 딸까지 낳았어요. 은숙이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며느리를 얻은 것 같아요. 한편 사돈댁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돈댁 아버지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됐어요. 재활치료비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집도 팔고 차도 팔고 그래도 빚을 다 갚지 못했어요. 결국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사돈댁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사돈댁은 정말이지. 그동안 손톱 하나 상하지 않고 살던 분이 말이에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렇게 됐지. 매일 후회하고 있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가장 힘든 건 수정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정말 고생했거든요.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몸무게도 많이 줄었어요. 부모님은 자기 일로 바빠서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했고 민수는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고 어느 날 수정이가 참을 수 없어서 민수에게 연락했어요. 민수야, 나 정말 힘들어. 도와줄 수 없을까? 하지만 민수는 냉정했어요. 수정아, 미안하지만 난 이제 새로운 가정이 있어. 내 일은 내가 해결해야지. 수정이는 그제야 현실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돈댁 어머니가 은숙이에게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사돈댁,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동안의 거만함은 온데간데없고 정말 초라한 목소리였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은숙이도 어색했어요. 1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거든요.
사돈댁, 제가 전화드린 이유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못됐어요. 갑작스러운 사과에 은숙이는 당황했어요.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심하게 대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러워요.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사실은 수정이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수정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역시 뭔가 부탁이 있어서 연락한 거였어요. 혹시 민수가 수정이 치료비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저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서. 은숙이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동안 민수를 무능하다고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였거든요. 사돈댁,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민수는 이미 새로운 가정이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한때는 부부였으니까. 그때 이혼하자고 하신 건 누구세요? 수정이 아플 때 버린 건 누구고요? 은숙이의 말에 사돈댁 어머니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됐어요. 하지만 수정이가 정말 위험해요. 제발. 그때 은숙이가 정말 시원하게 말했어요. 사돈댁, 그동안 저희를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움 달라고 하시네요. 그때 저희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능력 없다고, 가난하다고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희 민수가 그렇게 무능했으면 어떻게 지금 연봉 2억을 받겠어요? 이제 와서 도움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사돈댁 어머니는 민수가 연봉 2억을 받는다는 말에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연봉이 2억이라고요? 네, 우리 민수 이제 회사 임원이에요. 그리고 새 며느리는 정말 착하고 예쁘고 우리를 정말 잘해줘요. 정말 통쾌한 순간이었어요. 그동안 무시당했던 모든 게 한순간에 역전된 거였거든요. 사돈댁,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사람은 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은숙이는 정말 시원했어요. 여보, 들었어요? 정말 시원하네요. 철수 씨도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러게. 세상 참 돌고 도는구나. 몇 달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수정이가 치료를 포기했다는 거였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사돈댁은 결국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화려했던 삶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반면 민수네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새 며느리 은지 씨는 은숙이를 친어머니처럼 섬기고 민수는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어머니, 그동안 힘드셨죠? 이제 편히 쉬세요. 은지 씨가 은숙이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말했어요. 고마워, 은지야. 너 같은 며느리를 두니까 정말 행복해. 이제 은숙이는 정말 행복합니다.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아는 며느리를 만났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돈이 많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어요. 민수처럼 말이죠. 무시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더니 결국 모든 걸 다 얻게 됐거든요. 세상은 정말 공평해요. 나쁜 일을 하면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되고 선한 마음으로 살면 반드시 보상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해 주시면 앞으론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